안녕하세요. 유익한 건강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현입니다. 오늘은 가장 흔한 성병 중에 하나죠.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주제, 진짜 성관계로만 옮는 건가?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옮겼는지 알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에 답을 드려볼게요. 먼저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클라미디아는 인질이랑 같이 가장 흔한 성병의 탑 1, 2를 다투는 성병입니다. 즉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죠. 근데 성접촉이 아니어도 감염이 될 수 있긴 합니다. 감염된 엄마가 출산을 하면 아기가 감염될 수가 있고요. 진짜 드물지만 감염된 사람의 체액, 즉 소변이나 요도 분비물, 질 분비물 같은 걸 만진 손으로 눈이나 입을 만지거나 해도 감염이 될 수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일상적으로 집에서 수건을 같이 쓰거나 문손잡이, 변기 커버 이런 걸로 쉽게 감염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클라미디아는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본인도 감염된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.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질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. 냉이 많아지고 냄새가 나고 또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. 이 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궁 안쪽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불임이나 골반염 혹은 임신 중 합병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가입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요.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면 클라미디아에 걸렸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, 누가 먼저 걸린 거예요? 누가 누구한테 옮긴 거예요?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. 보통 이렇게 균 검사를 했을 때 클라미디아가 나오면 다들 파트너한테 너 검사 받아봐라 말하고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누가 먼저 걸렸는지, 어떤 경로로 걸렸는지 뭐 이런 문제로요. 근데 사실 클라미디아는 잠복기가 1주에서 3주 정도 있을 수 있고요. 감염 후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감염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워요. 예전에 감염되었는데 지금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즉, 진단 시점으로 누가 먼저를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병원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이 사람에게 지금 이 균이 검출된다. 현재 파트너도 이 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. 이것뿐이에요, 사실. 그러니까 이거로 너무 다투지 마시고 파트너랑 나중에 누가 먼저 걸렸는지 판결을 해달라.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치료를 받아서 그 이후에 건강한 성관계를 하자.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클라미디아 치료는요. 꼭 파트너도 검사를 해보고 파트너에게도 균이 검출되면 같이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한쪽만 치료를 받게 되면 서로 계속 주고받는 핑퐁 감염이 되거든요. 또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서로 성관계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. 초기에 발견을 하면 항생제 복용만으로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 최근에 파트너가 바뀌었다거나 여러 명의 파트너가 있다거나 증상이 있다거나 하면 STD 12종 같은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STD 그거 물러난 사람들만 받는 성병검사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STD 12종 검사에는 꼭 성병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상재균, 그래서 전염되지 않는 그냥 질염 이런 것에 대한 검사이기도 해요. 세균성 질염 같은 것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식으로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오늘은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. 안녕!